자, 이 질문은 어렵지 않은 질문이라 좀 빨리 볼 거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팁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21학년도 3월 고1교육청 11번에서 20번이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주제와 구조를 묻는데 주제라는 건 글의 구성 원리인 통일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통일성 크게 포괄성과 일관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전체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오버돼도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글 내용이 이만큼 있다고 했을 때요. 정답이 될 수 있는 범주는 이런 주황색 범주예요. 너무 일부여도 안 되고요. 너무 포괄적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포괄성을 가져야 된다. 주제와 비슷한 범주를 다뤄야 된다요. 그럼 글의 주제는 조선시대라는 걸 일단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제의 결계는 처음, 글의 중간, 끝 구조에서 특히 마지막 단락의 집약 요약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1단락과 끝단락 위주로 요약 정리를 해보면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의 생각이죠. 근데 그 다시 정치적 권력은 어디에 있었다? 민심에 있었다. 그걸 뭐라고 본다? 민본. 사람들이 근본이다. 백성들이 근본이다. 민주주의 상상 비슷했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군주라는 존재는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가 아니라 뭐라고? 백성을 위하는, 백성의 모범이 되는,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하는, 백성을 가르치고 다시 백성을 보살피고 반대로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본 거죠. 마지막 달로 요약 정리해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군주 같은 권력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다? 백성을 존중해라. 그리고 백성을 교육해라. 그리고 관료 행포를 견제해라.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관점과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라. 백성들의 민원을 수렴해라. 백성을 위한 정책을 해라. 그리고 계속 많이 반복되는 게 주제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 얘기가 없으면 안 되겠지. 정답 3번 끝이에요. 보였나요 이렇게? 조선시대에 있어서 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민본주의, 민주주의로 갔다면은 정답 3번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고1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 공식이 바로 문제에 부각돼서 쉽게 접근이 된 것이고 우리가 민법 문제도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고 손대기 힘들 만큼 어려운 30번 문제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국어에서도 차차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접근 어려울 건데 최근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1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수준까지 차근차근 학습을 해가셔야 내신 대비로도 대비가 될 거예요. 자, 외민 한번 볼게. 외민을 보니까 군주가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대요. 또 백성은 군주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완전히 민주주의죠. 그럼 봐. 외민 뭐라고요? 백성이 군주를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백성이 갖는 관점일 수도 있겠으나 다시 여기 주제를 볼게. 이 단락의 주제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느냐죠. 백성이 주체적으로 군주를 버릴 수도 있으니 따라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해라. 그 얘기잖아. 결국 백성이 군주에 대해서 진할 마음가짐이 아니라 백성이 군주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군주가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시 백성이 군주에 대해서 신망을 버릴 수 있으니 따라서 군주는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군요. 자, 18번 바로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을 적용해 볼 텐데 기억은 결국 무슨 얘기냐? 신하가 아니라 결국에는 백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하 너희들이 봉급을 받는 거는 백성 덕분이다. 백성이 근본이다. 민본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서양에서는 민주주의에 가깝죠. 두 번째는 왕의 사치를 줄여라. 왕의 지출을 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 위해 살아라는 거고 얘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교통 또는 경제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커져버리면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 어떻게 하겠다? 네. 교통, 경제활동을 충실하게 해서 한쪽이 비싸고 한쪽이 싼 것을 교환을 시키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 비용을 줄여서 백성의 삶을 증진시키라는 내용으로 디귿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8번 1번 선칙. 관리 높은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백성을 위해서 살아라. 딱히 주제가 달라 보이진 않는 것 같고 2번 군주가 백성을 보살펴라. 역시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근데 얘는 봐봐 지금 우리 지문을 보면 대민은 뭐냐면요. 부자예요. 소민은 서민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더 많은 납세를 하라는 거거든요. 서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건 납세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근데 디귿은 뭐예요? 납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쪽이 A 값이 막 100만 원과 B는 10,000원밖에 하질 않아. 그런데 다른 고글에서는 A가 10만 원밖에 안 하고 B가 100만 원이면은 당연히 부족한 B를 이쪽 지역으로 부족한 A를 이쪽 지역으로 하면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인 거지 납세 정책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 3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이제
자, 지금 지문은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있는 교육도 백성에 대한 교화 교육이라기보다는 백성의 가능성을 높여라. 그러니까 근대적 민주주의적 관점이라면은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보면요. 백성을 뭐라고요? 교화를 해라. 즉 백성을 피지배층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네는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교화하는 대상이야로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19번 문제요. 자료와 A의 관점 차이는 백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근본으로 볼 것이냐, 피지배층으로 볼 것이냐, 가능성 교육을 할 것이냐, 너희 못된 짓 하지 마, 범죄 저지르지 마 같은 교화 교육을 할 것이냐, 그 관점 차이가 그래 주제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백성 스스로 교육 기회를 얻다 이게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건 결국 뭐겠어요? 지배층을 위한 교육인 것이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교육인 거죠. 정답은 3번이겠죠.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교육을 할 것이냐, 백성을 교화해서 못된 짓 못하게 해서 국가 통치를 더 유용하게 할 것이냐, 더 편하게 할 것이냐, 이 관점 차이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워낙 쉬운 질문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받고 여러분이 읽기에 왜 어려웠었냐면은 이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조선에도 있었다라고 읽어줬다면 훨씬 편했을 텐데 자꾸 내용 하나하나에 어그로 끌리면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옛날 시험이 워낙 쉽게 나와서 뭐 몰라도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고, 사람들은 30년 지난 시험인데도 아직도 20년 전, 30년 전 느낌으로 시험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자꾸 이 지문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사람 지금 수능 시험장 들어 수능 쳐보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1등급 겨우 받을걸요? 받지도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초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내용을 알고 풀었음에도 가르쳤을 때, 배웠을 때 몰라도 풀 수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되게 답답하고 모자란 얘기입니다. 그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학습 이론을 몰라서 하는 헛소리이기 때문에 제발 그런 얘기들 좀 전문가 얘기로 대체해서 제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을 위한 해설 강의다 보니까 제가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만 잡아 설명드리고 있고, 이렇게 근본적 실력 기르기 힘드니까 정규 컬이 꼭 수업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